60대 부부, 노인이라도 집을 빌릴 수 있나요? 일본 뉴스. 일본에서 고령자들은 적은 연금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직접 생업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가 소유자가 아닌 고령자들이 거주할 집을 구할 때 거절당하는 문제입니다. 월세 체납 걱정과 고독사 우려로 집주인들이 계약하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령자용 임대주택이라는 것까지 생겼지만 까다롭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임대차 계약은 전세가 아닌 월세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할 때는 신분증과 같은 필요서류 말고도 보증금과 사례금, 월세 등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보통 월세 두세 달분이 필요한데 퇴거 시 원상 회복 비용을 확보하는 용도입니다. 사례금은 보통 월세 한 달분으로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거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월세는 월세 지불을 소홀히 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불로 받는 것입니다. 그 밖에 중개 수수료, 화재 보험료, 필요시 자물쇠 교환비, 연대 보증인 대신 보험을 든 경우 보험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데도 고령자들이 방을 구하기 어려운 것과 관련된 일본 언론의 기사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22일 파이낸셜 필드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임대 생활의 60대 부부입니다.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고령자도 방을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마이홈을 마련하지 않고 임대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고령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령과 조건에 따라서는 임대주택을 빌리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고령자가 임대주택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나이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지만 국토교통성의 월세 채무 보증 현황에 의하면 실제로 입주 제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위 예고기는 불가, 2위 생활보호수급자는 불가, 3위 독신 고령자는 불가, 4위 고령자뿐인 세대는 불가, 5위 생계중심자가 이직자인 세대는 불가 등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고령자의 연령이나 취업 유무에 따라 입주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제한 이유로 가장 많았던 것은 월세 지불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정년퇴직 후 연금 생활을 하는 고령자는 수입 면에서 불안 요인이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고나 고독사의 리스크 등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령자가 임대주택을 빌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몇 살부터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심사 탈락이 많은 연령대는 70대와 60대입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이 되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자는 임대주택 심사에 통과하기 어렵다고 해도 정년퇴직 후에 이사를 검토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 임대주택에서 심사에 떨어진 경우에는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회사에 따라 설비와 서비스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베리어 프리가 갖추어진 주택이나 생활보조원이 생활을 지원해 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빌릴 수 있습니다. 고령자용 임대주택이므로 일반 물건보다 빌리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에 따라 입주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두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자라도 임대주택을 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령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심사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나 취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 제한에 걸리는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 임대주택에서의 심사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고령자용 임대주택도 선택지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기사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자, 학자 등이 일본어로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가 촌스러워서 그런지 외국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기사에도 마이홈, 데이터, 리스크, 케이스, 베리어 프리라는 외국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중 베리어 프리라는 외국어 단어는 수년 전부터 후생 노동성 등에서 자주 사용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곧바로 받아들여 정부 각종 정책 등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률과 정책 등을 대놓고 복사한다고 해도 이렇게 일본에서 자주 사용하는 애국어 단어까지 복사해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참고로 베리어 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물리적, 사회적, 제도적, 심리적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장벽이 베리어 프리의 대상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10년 이상 오랫동안 빌려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신규로 고령인분은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UR이나 C형, 현형 등에 신청하면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이 꽤 있어요. 다음 댓글입니다. 임대의 경우 현역 은퇴를 해버리면 빌리기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현역에서 은퇴하기 전에 건축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곳을 빌리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건축 연수가 오래된 곳을 빌리면 도중에 철거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무직이라도 월세의 100배 이상 저축이 있으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 15만원짜리라면 1,500만원 이상 저금이 있으면 입주 가능합니다. 어딘가의 UR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부 UR은 애국인에게도 인기가 있어 좀처럼 빈자리가 나오지 않지만 교외의 역에서 먼 매우 낡은 UR 물건이라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입주하기 쉽습니다. 단 버스 편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UR에 입주하면 될 뿐이며 UR의 월세조차 낼 수 없다면 공영주택입니다. 도시지역의 편리한 곳은 경쟁률이 높지만 불편한 곳은 빈집 투성이입니다. 이상입니다.